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저희 코너는 오늘이 처음이신데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제 끝물입니다. 이번 주엔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20곳 가운데 15곳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공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새로 오신 이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15곳 대진표가 짜여졌고, 네. 아직 이제 결정 안 된 곳, 대전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 아직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이라든가 아산도 아직 이제 경선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그 현역들이 불패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역 교체에 대한 것도 민주당은 현재까지 6명,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은 2명, 좀 20%에 불과한데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는 용두삼이 물갈이다 이런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역 교체율은 민주당이 3배 정도 충청권에서는 높았지만 네. 공천 잡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많은 것은 이제 현역 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현역 의원이 있는 거고요. 많네. 지금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20곳 가운데 15곳 정도가 확정이 됐지만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양쪽 다 전국적인 판세와 다르게 네. 좀 무난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청권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충청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지금 공천 과정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 좀 불리할 것 같다, 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이렇게 좀 억울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탈당을 해서 네, 또 다른 네. 곳을 찾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충청권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충청권의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의외의 경선 결과가 펼쳐졌다.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아니면 경선 결과로 좀 판도가 뒤바뀐 선거고 그런 걸 꼽으시라면 어딜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뚜렷이 그런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네, 지금 네.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아산을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워낙 성실하잖아요. 그분이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나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하면 경쟁력이 항상 높았죠. 네, 네. 최우수 의원으로 이제 꼽혔는데 네, 네. 이번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지역구가 제가 봤을 때는 아산 을이었는데 네, 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본인이 포기하고 두 분이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가장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충남에선 홍성 예산도 그렇고요. 대전도 대전시 부시장 출신 후보 둘이 다 네. 이번에 경선에서 예. 레이스를 해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장우 키즈라고 하는 전 부시장 두 분, 네, 네, 이태구 네. 부시장과 이제 이석봉 부시장이 네. 서구 을하고 대덕구의 경선에 임했지만 결국은 이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현역이라고 할까요? 미리 이제 출사표를 던졌던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들에게 좀 좀 힘에서 밀리지 않았나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밀렸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광역 단체장을 지난 양승조 지사하고 허태정 전 시장의 어떤 행보가 좀 그렇죠. 엇갈렸다. 예,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구 천안에 준비를 했다가 버리고 당의 뜻에 따라서 홍성 예산으로 갔고요. 바꿨고. 그리고 예, 이제 예. 허태정 시장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 다음을 그것도 좀 도모하는 의외였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현재 양당의 어떤 네. 경선의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덕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덕구 박영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로 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정현 후보로서는 이게 참 공천을 받았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물, 구도,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구도 싸움이 될 텐데 네, 네.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을 했고 지금 네. 이미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지금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뭐 당락을 떠나서 나는 대덕구 네.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간판을 걸고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네. 또 지역 내에서는 이 박정현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좀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박영순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도전하긴 하지만은 박경호 후보 국민의힘 네. 이분 쪽이 구도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는 게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 지금 1%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네. 지역구 출마가 이제 당선 가능성 제로라는 아주 낮다라는 그런 판단했을 때 새로운 미래가 이제 비례 정당으로 좀 갈 개연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 무리한 출마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는 좀 비례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좀 공간은 열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영순 후보가 이해득 씨를 좀 따져서 지역구 출마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대덕구에서 박경호 후보가 이석봉 후보를 꺾은 거 아닙니까? 대전시 네, 부시장 예, 출신을.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해 사실은 뭐 주신다면. 제가 그 지역에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네요. 예. 박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올해 그리고 준비를 오래 해왔다. 이 박영순 후보가 현수막 붙이는 거나 네, 네. 박경호 후보가 현수막 붙이는 거나 그 숫자로 네. 따지면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역 내에서의 박경호 후보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여튼간에 이제 당협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석봉 후보가 유성을에 도전을 했다가 대덕구로 옮긴 대덕구로 옮겼잖아요. 네, 그게 네. 그분이 믿었던 것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장우 시장이 좀 도와주겠지. 네, 네.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정용기 전 네, 네, 의원께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본인 쪽에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마인드 그리고 네. 좀 젊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네. 공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산만 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다음을 네.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 정치 얘기 잠깐 해볼게요.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뒤에 당에 남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새로운 미래 뭐 입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회동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기숙 그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이 아마 이제 호남 출마 쪽으로 좀 권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카드 자체를 고려했을 때 오늘 아침 새벽 6시 좀 넘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임종석 실장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래로서는 상당히 큰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아무튼 임종석 실장의 볼 때는 이제 실리를 추구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을 실리라는 게 뭐 큰 당을- 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을 예. 박차고 나갔을 때 그러면은 아무런 그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 남아서 차기를 도모하는 것. 네, 뭐 네. 가까운 부분에 이제 8월 전당대회부터 네, 네. 공간이 열릴 것이다. 이런 실리를 좀 추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 명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라는 그런 어떤 정당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당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나는 당을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새로운 미래에 간다고 해서 네. 뭐 지역구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뭐 해야 이제 비례대표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이 앞으로 3년 뒤에 치러지는 대권 경쟁에서 네. 본인의 과오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정에서 후보로 추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실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고요. 지금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네.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동력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하는 것들은 또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단 자체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게 3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데 3년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약에 나간 것보다는 100번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드리고 저희 토론 마무리할게요. 그 뭐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본 곳 물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만 조국 신당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마다 상승세란 말이죠. 공천 파동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으로 이동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0%에 육박하는 그런 네,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제3지대 빅텐트와에 대한 기대감이 한 24% 정도 좀 높았어요. 근데 최근 조사 보니까 16% 정도로 좀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이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조국 신당의 일부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유권자의 선택도 좀 폭이 좁아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친문 세력들이 갈 곳이 지금 사실은 이제 마땅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정을 두자니 지금 공천 과정을 지켜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이낙연 신당 쪽에 하자고 그러니 그건 좀 우리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 쪽으로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